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박상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내일이면 한글날인데 네. 오늘 주제 어떤 건지 궁금하네요. 집에 머무는 시간 많아지면서 아마 이분들과 좀 특별한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 바로 반려동물을 이야기하는데요. 어떻게 반려동물 키우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제가 굉장히 애정하는 3살 된 토이푸들 함께 살고 토이푸들. 있습니다. 네. 자, 키우는 동물을 가족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최근에는 펫팸족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반려동물을 뜻하는 영어 펫과 가족을 뜻하는 이 패밀리가 더해진 말인데요. 펫팸족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관련 시장도 자연스럽게 커지고 있겠죠. 펫코노미라는 말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이 반려동물과 관련된 시장 및 산업을 일컫는 말입니다. 관련 업종도 다양해졌고 연관된 산업 규모 무려 6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슈픽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그 신조어만큼 그 시대상을 잘 반영하는 것도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 네. 그만큼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들이 꽤나 많아졌죠. 그럼요. 지금 증가 추이를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요. 2010년 기준 가구당 비율을 보면 17.4%였던 이 비율이 지금은 26.4%까지 높아졌습니다. 가구당 한 가구는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배경으로는 고령화, 1인 가구 증가로 반려동물 보유 인구가 급증한 게 원동력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동물학 박사 제임스 서펠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려동물은 애착과 숭배의 표현을 통해서 주인이 어떤 결함과 실패가 있더라도 그를 사랑하고 존중한다는 사실을 느끼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인이 좀 부족해도 또 언제나 한결같은 신뢰와 애정을 보이는 만큼 소통의 부재 시대에 반려동물은 외로운 사람들의 또 다른 가족이자 친구가 되는 겁니다. 반려동물이 너무 귀여운 행동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만큼 또 애정이 가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주인이 좀 부족해도 늘 사랑하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든 해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관련 산업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연평균 지금 성장을 좀 보면요. 14% 이상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반려동물 관련 시장 규모 약 3조 원. 이게 2027년에는 2배가량 늘어서 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이는 아웃도어 시장, 주얼리 시장, 의료기기 시장과 맞먹는 규모거든요. 1인 가구가 증가를 하고 소득도 증가하고 반려동물을 완전한 자신의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좋게 잘 돌보려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자, 코로나19의 여파로 거의 모든 업종이 힘들지만 반려동물 관련 산업은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관련 서비스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가슴으로 낳아서 지갑으로 키운다. 지갑으로 키운다. 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좀 반려동물을 위해서 아낌없이 지갑을 여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궁금한 게 어떤 분야의 지출이 가장 큰지 한번 짚어주신다면요. 집에서 3살 배기 그 푸들 보통 뭐 먹이시나요? 저는 사료? 네, 사료 보통 일반적으로 먹이죠. 사료를 네. 많이 먹이죠. 사람이나 동물이나 기본적으로 가장 먹거리가 중요한데요. 일반 사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사료만 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유기농, 국내산 원료 등을 사용한 사료 아니면 심지어 천연 수제 간식을 구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료 시장 연간 19%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료비와 간식비 다음으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항목은 무엇보다 아파서는 안 되겠죠. 질병 예방과 치료비입니다. 반려동물 의약품 시장은 연평균 15%씩 성장을 하고 있고요. 반려동물 용품 시장은 10%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통적인 반려동물 산업 분야를 넘어서 최근에는 다양한 서비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 반려동물 시장이 굉장히 다양해졌다 이런 말인데 어떤 산업들이 좀 생겨나고 있나요? 대표적으로 펫 택시, 펫 호텔, 네. 펫 테마파크. 저도 잘 못하는 걸 많이 하고 있네요. 펫 장례 서비스 이런 걸 꼽을 수 있는데요. 그중에 네. 펫 호텔. 자, 펫 호텔이 지금 얼마나 진화를 하고 있냐면 스파, 유치원, 수영장, 세미나. 자, 이게 반려동물을 위한 겁니다. 이런 시설을 갖추고 숙박 이상의 복합 리조트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맞게 이 휴가 풍경도 지금 많이 바뀌었는데요. 뭐 영상을 보시면서 아마 느끼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반려동물이 네. 들어갈 수 있는 해수욕장으로 이 강원도에 멍비치가 생겼습니다. 보통 해비치로 저희가 좀 많이 아는 멍비치. 게 있는데 멍멍이라고 할 때 그 멍비치는 것 네. 같고요. 호텔들도 지금 반려동물 맞춤형 패키지로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뜨자 역시 지자체들 또 앞다퉈서 이 분야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평창군의 반려동물 관광 테마파크가 첫 삽을 떴습니다. 2024년까지 민자 사업비 330억 원이 투입이 될 정도로 굉장히 대규모입니다. 코로나로 산업 전반이 좀 침체기에 빠졌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반려동물 관련 산업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기업 입장에서는 좀 귀가 쫑긋할 소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강아지 키우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다 이 외제입니다. 외산이죠. 다 영어가 쓰여 있거나 독어, 맞죠. 그렇죠. 그런 게 써 있는데 이 수입 브랜드 위주였습니다. 중소기업 위주거나 수입 브랜드 위주였던 이 반려동물 시장에 국내 대기업들까지 지금 속속 뛰어들면서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반려동물 전용 공기청정기뿐 아니라 반려동물 털을 더 잘 빨아들이는 청소기 등 다른 제품군을 놓고 경쟁 중입니다. 자, 이런 가전 등 반려동물 신산업 분야는 더 다양해지고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 말을 좀 빌려보면요. 반려동물 시장이 스마트 케어, 보안 카메라, 이 IoT, 사물 인터넷을 이용한 관리용 로봇이나 장난감, 위치 추적기, 반려동물 전용 TV 프로그램 콘텐츠 제작 등으로 확산하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반려동물 시장이 굉장히 확장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또 새로운 직업군에도 영향을 미치겠어요. 연예인들 보면 보통 이 코디라 그러죠. 스타일리스트라는 분들, 꾸며주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 이게 지금 반려동물에게까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미용을 공부하는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자격증은 올해부터 국가공인 자격증이 됐고요. 건강한 간식을 제조해서 주는 펫푸드 스타일리스트도 이 수의사를 도와서 반려견 진료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간호복지사도 전문 인력으로 지금 또 올랐습니다. 자, 여기에 반려동물의 피로 해소를 돕는 반려동물 아로마 테라피스트 그리고 반려동물의 신체를 연구를 해서 전문 마사지를 진행하는 요가 마사지사도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산책을 전담하는 펫워커, 보호자를 대신해서 반려동물을 케어하는 펫시터까지 있습니다. 궁금한 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다양한 전문 직업들이 생겨난 것 같은데 이게 계속해서 유망 직종으로 좀 자리를 잡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고용 브리핑이니까 저희가 또 고용 관련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려동물 산업이 급성장하면 당연히 주요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관련 일자리를 올해 안에 4만여 개로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도 일제히 반려동물 산업 관련 인력 양성에 개별적으로 나서면서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교육기관도 나섰습니다. 직업계 고등학교는 물론이고 각 대학들도 반려동물 과를 신설하고 교육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반려동물 천만 시대 관련 산업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한결 더 성숙하고 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위해서 좀 제도와 의식의 개선 역시 좀 뒷받침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역시 박상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놓치지 말아야 할 소식 한 가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가 멀티미디어 시대를 함께 이끌어갈 진취적이고 열정적인 주인공을 찾고 있습니다. 전국의 현장을 발로 뛰면서 생생한 뉴스 콘텐츠를 만들어갈 취재기자부터 주요 부서에서 회사를 함께 꾸려나갈 미디어 경영 직군인데요. 학력과 연령, 국적 제한은 없습니다. 입사 지원은 10월 16일까지 당사 채용 사이트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연합뉴스에서 자신의 또 다른 가능성을 발견하는 기회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